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구시와 구미시의 민관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올해 경북도 운영지원비가 삭감된 대구경북연구원이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낙관할 수 없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상당수 학생들이 동일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석연찮은 행정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나 시위, 파업 등의 권리가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탓에 크게 위축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에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동일 학군 내 전학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 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루 만에 파격적으로 전학을 허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학한 학생 측은 입학 첫날 진단서를 준비해 전학을 요청했고 학교에서는 교사 의견서 등을 첨부해 그 주 금요일 오후 6시쯤 교육지원청에 전자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월요일 오후 환경전환심사위원회를 열어 휴일을 제외한 하루 만에 전학을 허용했습니다. 진단서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서류 심사만 했다며 우선 전학을 허용한 뒤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서 자체라도 좀 병명이 영어로 적혀있고 이러면 잘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그 아이들이 괜찮은지 한번 나와서 살펴보고. 하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별법에 없는 경우에는 위생도 상담 다 거칩니다. 그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예. 질병이 있다 그래도 그게 상태가 어떤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합니다. 환경전환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데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 일주일 정도는? 네, 아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도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걸 또 이제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 입학과 함께 이루어진 7명의 동일학군 환경전환 전학과 관련해 석연찮은 행정 절차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그동안의 갈등이 컸던 만큼 이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구미시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구미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열렸습니다. 7년째 끌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남유진 구미시장의 제안으로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랐던 만큼 양측의 기싸움은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반은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민의라는 어떤 상생 발전하는 그런 안이 반드시 도출될 걸로 그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보존도 해야 되고 생태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내 원칙이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내놔놓고 취수원 올라간다. 대구시 측은 자주 만나 결론을 도출하자는 적극적인 자세였지만 구미시 측은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회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는 끝내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검증이 필요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양도시 간에 이게 이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다음 달 초에 만나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는 양측 대표단이 따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양 도시 간의 대화의 물꼬는 터졌습니다. 그러나 길고 깊었던 갈등의 골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만든 대구 경북 연구원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운영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건데 똑같은 일이 있었던 4년 전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올해 본 예산에서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33억 원 전액을 깎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보다 성과가 미비한 데다 경북과 관련된 맞춤형 연구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본 예산이 삭감된 이후 3개월이 흐른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경연구원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조차 삭감된 운영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반쪽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경북만의 연구원 설립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예산을 살린다 해도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방문도 있고 또 연찬에 갔습니다. 과정에 의원들하고 같이 수일하고 논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에 따른 역할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의회의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해 조직개혁과 책임 경영제 실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조직과 연구 역량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민 공개 정책 토론회와 의회 간담회 개최 등으로 소통 혁신에도 나서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개혁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예산 확보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관행이라든가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적지 않은 있거든요. 우리가 좀 다시 뒤돌아보고 개선을 해야 될 점은 좀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경연구원 지원 예산은 지난 2011년에도 경북도의회에서 한 차례 삭감됐다가 이듬해 추경에서 되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앞으로 추경까지 남은 한 달간이 대경연구원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분권 관련 단체들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최우선 의제로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중으로 국회가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개헌 청원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 국회 도서관에서 선포식을 연 뒤 대규모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이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요구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집회나 시위, 파업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각종 손해배상 소송 탓에 이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한 대학교 본관 앞. 남자 3명이 스피커 바로 앞에서 소음을 측정하더니 결과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자 본관 입구로 도망가서 다시 소음을 재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학교 측 용역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측정을 하긴 하는데 그냥 본부에서 소음 측정한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불편하죠, 사실은. 본인들이 불법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테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던 상신브레이크 노조. 회사는 노조 간부 9명에게 4억 1천만 원, 해고자 5명에게 10억 원, 이후 현장에 복귀한 노조 전직 간부 6명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전략회의 문건에 간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를 진행을 해서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금속노조 탈퇴는 시간이 걸리는 법원에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고압 송전탑을 짓지 말라는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의 외침에 한전은 2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경찰에 연행되기 전 공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1억 원 정도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사실은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것을 정당하게 저항하는 과정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이중의 피해가 되는 거죠. 일반 미술 전시회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9명이 청도 삼평리의 법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전시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인 기부나 후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는 무려 1,700억 원, 가압류 금액도 182억 원이나 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이나 가압류 등으로 분신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취재를 한 윤영균 기자가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법으로는 집회나 시위, 각종 노조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손해배상, 또 가압류 같은 게 진행되고 있죠. 예, 이런 원인을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법원이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파업의 목적과 절차 등에 관해서 그 합법성의 범위를 좀 좁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가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하여서 손해배상의 경감 등을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손해배상의 주체에 관해 가지고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원, 심지어 신원보증인 등에까지 부과가 되게 되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사회 분위기상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 등의 규모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2월에 손해배상의 기준, 그다음에 상한, 그리고 합법적 노동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또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노동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측 또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라는 극단적 수단을 지향할 그런 필요가 있으며, 법원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손해임을 감안하여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파트 시가총액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대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5조 6,873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2조 2,163억 원이 늘어나 지방 아파트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경북의 시가총액은 39조 5,551억 원으로 6,954억 원 증가했는데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는 대구 1.67%, 경북 0.81% 올라 전국 1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휴양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숲체험 교육시설이 칠곡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제공하는 국내 첫 산림복지시설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도성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속으로 난 고즈넉한 산책로와 다양한 코스의 등산로, 저수지 앞 수변 데크를 거닐다 보면 일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 석저급의 숲속 치유와 휴양, 체험을 테마로 한 숲체험 교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첫 산림복지형 시설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게 힘을 줄 수 있는 200여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운영됩니다. 학생에게는 현장 체험 학습의 장, 소외계층에게는 산림복지의 장, 그리고 칠곡군 주민에게는 삶의 질 개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강의실, 숲속 교실과 캠핑장을 갖추어 다양한 숲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립에 들어간 118억 원 전액은 복권 수익금 중 일부인 녹색 자금으로 충당됐고 올해 소외계층 7,400여 명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 자연 속에서 많이 배우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서 심신을 수양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이 사회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 장소가 여기 아닌가. 일반 개인이나 기관 등 단체도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유료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 통상 5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에서 포항까지를 이제 2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KTX 포항선이 이달 말에 개통하기 때문인데 포항 시민들이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1일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KTX 포항역. 개통 이후의 승차권 발매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서울 포항 KTX 노선은 주중 왕복 16회, 주말 왕복 20회 운행하며 최단 소요 시간은 2시간 10분입니다. 현재 새마을호 열차와 비교해 3시간이나 단축됩니다. 포항시와 코레일은 KTX 개통과 연계해 포항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상품 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은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KTX가 개통되면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는 우리 포항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레일은 KTX 포항선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열차별로 최대 20%까지 운임을 할인해 승객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21개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선정된 기업은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과 맞춤형 특허 맵,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등 우수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사업화하는 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달 11개 기업을 선정했고 기업 역량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달성군 논공공단을 가로지르는 용호천은 이미 주변 공단에서 배출된 산업 오폐수로 오염돼 악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성 1차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이 용호천 일대 공단의 생활 오수와 산업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수가 발견된 곳 바로 인근에 대구시민식수원인 낙동강이 흐른다며 세계 물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는 관내 하천의 수질 관리부터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북대 병원의 지난해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54로 나타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13년 140.3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7국 3병원 건립을 인가받고 본원 병상을 340개로 줄이는 것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은행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